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최용욱입니다. 여러분들 첫 강좌 복습 다 하셨죠? 이렇게 복습하시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합격이기를 확실하게 단축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구석기와 신석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 수업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의 주제 구석기와 신석기인데 많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이 선사시대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라는 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주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흐름의 변화도 약간 있어요. 그 흐름의 변화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여러분들 어느 시대부터 설명을 하느냐? 구석기 시대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구석기 시대 하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뭐라고 암기를 하느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거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70만 년 전에 시작이 됐다.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암기를 본격적으로 해나가시죠. 여러분들이 구석기부터 암기를 시작하시면 현대사까지 어떻게 다 머릿속에 넣으시려고요? 이거 감당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공부해야 되실 과목이 총 5과목이에요. 한국사만 잘한다라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한국사에다 너무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그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가 힘들어지죠. 물론 제일 중요한 과목인 한국사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하셔야 되느냐? 자, 암기를 먼저 한다가 아니라 수업을 잘 듣고 이해를 한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냐? 좀 옛날 얘기, 기초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 딱 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은 구석기 시대가 뭔지 몰라도 해결이 다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씩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보려면 일단 펜부터 내려놓으세요. 펜부터. 펜 다 내려놓으셨죠? 제 얘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구석기 시대 직접 가보면 됩니다. 근데 가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박물관, 에이 그런 걸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데요? 자,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타임머신이 있으면 되는데 타임머신 아직 안 팔더라고요. 생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구석기 시대 직접 가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우리한테는 다행히도 이 너무나도 뛰어난 여러분한테 다 있어요. 이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력으로 충분히 가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보느냐? 자,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옷을 다 벗습니다. 이 얘기하는 순간 가끔가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자, 제발 부탁입니다. 저 놓고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놓고 상상을 하세요. 아시겠죠? 옷을 홀라당 벗습니다. 자, 상상되셨죠? 자기 놓고 상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바보가 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리고 주변에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자동차, 칩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70만 년 전 밀림 한복판.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이 됐냐? 시인이 됐습니다. 무슨 시인? 원시인이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딱 상상해 보니까 세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어휴, 저 놓고 상상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약해 보이죠? 왜? 날카로운 발톱 없어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다리 없습니다. 몸에 난 털, 날개, 수영도 잘 못하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 자,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딱 한 글자로 정리가 돼요. 뭐 밥입니다. 밥. 딱 밥이에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뒤에서 늑대 한 마리가 쫓아와요. 어떡할 거예요? 도망을 쳐야죠. 일단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 보니까 늑대가 빨라 여러분들이 빨라. 늑대가 빠르죠. 여러분들 두 발로 막 뛰고 있는데 늑대는 네 발로 막 쫓아옵니다. 네 발이 빠른 것 같아갖고 막 엎드려갖고 네 발. 저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홀라당 먹고 머릿속에서 네 발로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 놓고 상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발로 뛰다 보니까 오히려 빠르다? 아니죠. 오히려 느려지죠. 앞발에 뭐가 잡히고 오히려 불편해 뛰기에 오히려 굴러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결국 도망도 못 가고 오히려 늑대한테 이제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도망도 갈 수도 없어. 어떡할 거야? 이쯤 되면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떡할 거야 그러면 대답은 죽어야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죽어야죠를 얘기합니까? 당연히 살아서 싸워야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이 연약한 맨주먹으로
연약한 거 맞습니다. 자, 연약한 맨주먹으로 늑대랑 맞짱을 뜨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유리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불리해요. 불리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했는데 드디어 생각이 납니다. 아, 아까 네 발로 뜰 때 앞발에 뭐가 잡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앞발에 뭐가 잡혔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들고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뭘 들었을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돌도 물론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 작대기 같은 게 많았을 확률이 커요. 나무를 들었습니다. 쓰기가 편하니까. 나무 하나가 옆에 있어서 딱 들었어요. 늑대가 이거 완전히 밥이 나고 방심하고 확 덤비는데 아무 생각 없게 눈 감고 휘둘렀는데 그게 어쩌다가 늑대 머리에 통에 정확하게 맞은 거야. 갑자기 늑대가 깽 그러면서 도망을 가죠. 솟아오르는 자신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죽었어. 그래갖고 여러분들 바로 무엇? 그거 하나 들고 옆집 사는 맘모스한테 덤볐습니다. 밟혔죠. 당연히. 자, 이런 시행착오를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1년, 2년 아닙니다.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을 해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바로 무엇을 하느냐? 서서히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작대기, 그 다음에 동물의 뼈, 그 다음에 역시 효과가 끝내준 짱돌. 근데 짱돌을 쓰다 보니까 이 짱돌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 짱돌에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짱돌 손에 딱 맞고 크기 적당한 짱돌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깨서 만들면 그게 뗀석기잖아요. 저 뗀석기 다 외웠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뗀석기를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인류학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원래 시험하고는 잘 안 만든 방식일 수 있지만 이해를 통해서 공부하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정말 단단해 보이는 돌 하나 주셨어요. 야, 이거 마음에 든다 하는데 손에 딱 안 맞아. 이걸 어떡하지 하고 막 핥아보기도 하고 깨면 되잖아요. 깨는 거 안 된다니까요. 왜? 당시에 원시인들은 원숭이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가깝다? 원숭이에 가깝죠.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놀러 갔어요. 한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들한테 왕따를 당했어. 그러니까 열받았고 돌 두 개 딱 드니 막 돌을 깨갖고 뾰족하게 만들더니 다른 원숭이들의 머리를 찍고 다니면서 원숭이들의 제왕이 됐어요. 이 원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죽여야죠. 인간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원숭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영화죠. 마찬가지 얘기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우리 인간들은 인류의 조상들은 무엇에 가까웠다? 원숭이에 가까웠다. 까지 깨는 거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아깝네 내일 생각해야지 하고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잤는데 밤에 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들 바위가 산 위에서 굴러떨어져서 콱 찍고 갔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거 봤는데 그게 박살이 난 걸 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해보니까 아까워 하고 딱 드는데 드는 순간 손에 오는 그 놀라운 촉감. 오, 손에 맞아. 이런 경험을 1000명의 원시인이 했다라면 그중에 990명 중에 990명이나 999명 그러니까 99%나 99.9%는 무엇을 했느냐?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면 돌을 또 바위에 올려놓고 잠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잠이 들었으니까 바위에 올려놓고. 근데 그 특별한 생각하는 한 사람 내지 10명 그러니까 0.1% 내지 1%가 이거가 된 거죠. 깨니까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만들어지니까 뗀석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봅시다. 뗀석기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인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 정답 나오는데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합니다. 자, 이제 구석기 시대를 어떻게 이해시킬지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구석기 시대에는 아직 농사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농경이 아직 시작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농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여기서부터 어떤 생활을 할지가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지으니까 여러분들 봅시다. 농기구가 필요합니까? 정교한 농기구가 뗀석기면 충분해요. 그래갖고 무슨 석기가 이 당시엔 당연히 뗀석기 수준으로 발달한다요. 근데 이 뗀석기에도 여러분들 흐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흐름들이 있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가 되겠어요? 뗀석기에도 첫 번째 흐름이 초기, 중기, 후기가 있는데 자, 처음에는 여러분들 자, 뗀석기 1석기인데 그냥 자, 1석기라고 씁시다. 처음에는 1석기에서 1석기 다용도입니다.
왜? 석기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나를 만들어서 뭐 뾰족한 부분은 찍고 뭉퉁한 부분 빻고 이런 걸 다 썼던 거예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적인 용도를 만들자. 그래갖고 1석기를 무엇으로 쓴다? 1용도로 쓰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후에는 아주 여러 개를 만든다. 여러 개를 만든다라는 게 무슨냐? 비슷한 형태. 왜? 쓰다 보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돌은 깨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여러 개를 만들고 망가지면 버리고 또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갈수록 석기 발달 기술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만들게 돼요. 여러분들 바로 뭐가 있느냐? 자, 사냥도구는 주먹도끼. 그 다음 뭐 팔맷돌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이 주먹도끼, 창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 요리도구로는 무엇이 만들어지냐? 조리도구로는 여러분들 글개, 밀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아직까지 이렇게 그 당시에 뗀석기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만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갑니다. 자, 농사를 안 지었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요? 과일 따먹고 그 다음에 동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잡아먹고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거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채집, 수렵, 어로로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채집, 수렵, 어로. 채집이라는 건 과일 따먹는 거. 그 다음에 수렵이라는 건 자그마한 동물 잡아먹는 거. 동물 잡아먹는 것. 그 다음에 어로는 물고기 잡아먹는 것. 이런 거 하죠. 자, 이걸 하다 보니까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강가에서 사는 게 최고예요. 왜 강가에서 사는 게 최고냐? 여러분들 강가는 땅이 기름집니다.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과일, 버섯 이런 풀들이 많이 자라요. 자, 그 다음에 강가. 여러분들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죠. 물고기 어디로 잡으러 갈 겁니까? 다른 데로 가요? 물고기 잡으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강가로 가야죠. 아직 바닷가에서 활용을 못합니다. 바닷물은 짜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잡이 때문에 어로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강가에 살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강가는요, 동물들이 물 먹으러 내려오죠. 동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냥하기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집, 수렵, 어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강가에 산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쉽게 가면 됩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들 바로 물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들 지었던 집이 처음에는 어떻게 지었냐면,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밖에서 잤을 거예요. 밖에서 자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춥다, 위험하다, 이런 거 대답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대답 잘 하셨어요. 근데 또 희한한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 있었냐면 쪽팔려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쪽팔리긴 그 당시에 뭐가 쪽팔립니까? 쪽팔릴 거 없어요. 추워서 그리고 위험해서 밖에는. 그래서 바위 그늘 같은 밖에서 자다가 점차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동굴에 들어가요. 동굴. 동굴은 추위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이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동굴이 돼요. 동굴 아시겠죠? 자, 이런 동굴로 들어간다. 헌데 이 동굴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 흔하다 아니면 아주 귀하다. 아주 귀하다요. 왜? 우리 동네 동굴 되게 많아서 우리 동네 사람들 동굴에 삽니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안 계실걸요? 힘들걸요? 자, 그렇다면 동굴을 구한 사람은 동굴에서 살면 돼. 하지만 동굴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굴을 못 구한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될까? 동굴을 못 구한 사람들은 동굴 밖에다가 동굴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지었던 집을 바로 무슨 집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막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벌써 용어를 이해를 안 하고 암기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진다. 막집인지 움집인지 맨날 헷갈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막집은 어떻게 지은 집일까? 막 지은 집이에요. 막 지은 집? 어떻게 막 짓는데요? 다른 거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예능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예능이 바로 뭐가 있었냐면 정글의 법칙, 정법이라는 예능이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냥 예전에 했던 거 어렸을 때 한 겁니다. 거기서 병만 족장이 많이 짓는 집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평지에다가 평평한 데다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만들어서 바람만 막고 비만 막으려고 만든 집이 바로 막집이죠. 이렇게 막 지은 집을 막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왜 막집을 짓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자, 이동 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착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당시까지는.
자, 농사 안 지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농사 안 짓습니다. 농사 안 지으니까 한 군데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과일 다 따먹으면 그 동네에서 사냥 많이 해서 동물들이 더 이상 안 내려오면 다른 동네로 이사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생활하죠. 어차피 일정 기간만 쓰고 버릴 집인데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막집 짓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을 하면 구석기 시대 하면서 제일 먼저 암기하기 시작하는 게 뗀석기부터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구석기 시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될 건 농사를 안 지었다를 봐두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아직까지 무엇은 정교한 간석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 나타난다? 뗀석기가 나타난다. 뗀석기는 만드는 거 보면 초기에는 당연히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그 다음에 하나의 석기를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의 석기를 하나의 용도를 만들다가 이제 비슷한 거 여러 개 만들어 쓰는 도구의 발전이 있었네. 이런 거 정도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자, 농사를 안 지니까 채집, 수렵, 어로로 먹고 산다. 채집, 수렵, 어로로 먹고 살다 보니까 어디가 좋다? 강가가 좋다. 자, 그 다음에 동굴과 막집. 처음엔 밖에 쳤는데 동굴 막집인데 막집은 막집인지 왜? 이동생활하니까. 왜 이동생활하는데? 농사 안 지으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구석기 시대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둬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유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유적들을 다 외우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선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유적들의 의미까지 여러분들 다 외우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젠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어디 있었느냐.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어디가 또 신석기 시대 유적지냐. 그 이름들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고는 주요 유적지. 굉장히 많은 유적지를 제가 교재에다 다 넣어드렸어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한 3번만 읽어보고 넘어가시고요. 그것도 내용까지 여러분들 꼭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내용 봐야 될 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만 여러분들이 이건 구석기 유적지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자, 한북 종성의 동관진 유적이라는 게 있어요. 동관진 유적. 여러분들 북한 지역에 있는 거죠. 자, 동관진 유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십시오. 한반도에서 발견된 최초입니다. 1933년. 1933년이고 바로 무엇이 됐느냐? 이건 일제시대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유적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가 있느냐? 또 두 가지. 최초의 유적이 두 가지가 더 붙어요.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공주의 석장리 유적이 있어요. 충남 공주란 말은 교재에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석장리란 말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되기 때문에 석장리란 말만 붙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 1964년에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가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주 석장리. 자, 그 다음에 한북 웅기군 굴포리 유적이 있어요. 한북 웅기군 굴포리.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함경북도라면 보나마나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북한 지역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지역 최초? 북한 최초로 발견된 유적이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알고 있냐. 내용까지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나머지 이름들은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두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 왜 이제 이름만 알아두면 돼요. 연천 전곡리.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 가면 여러분들 구석기 축제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구석기 박물관도 있습니다. 공원도 있어요. 한번 놀러 가보시면 꽤 괜찮아요. 자, 여기선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아시아 지역에선 최초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청원 두루봉 동굴이라고 있어요. 청원 두루봉 동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흥수굴이라고도 합니다. 흥수아이라고 해갖고 여기 김흥숙 씨가 이걸 발견해갖고 흥수굴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아이의 유골이 발견된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들 도담리의 금굴 유적이라고. 이것도 내용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단양 도담리의 금굴 유적인데 금굴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연대가 가장 오래된 약 70만 년 전의 흔적이 발견된 유적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가 나오면 바로 무엇이다? 구석기 유적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정도만 해도 구석기 문제 다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석기 시대 70만 전에 시작됐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괜히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농사 아직 짓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뗀석기. 뗀석기고 그 다음이 채집, 수렵, 어로로 살아가니까 강가. 그 다음이 자 동구가 막집에 살았는데 왜 막집으로 갔냐? 이동생활하니까. 자 그리고 동간진 유적이 한북에 있는 동간진 유적이 종성의 동간진 유적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돼. 유적이다. 그에 비해서 남한 최초는 공주 석장리, 그 다음이 북한 최초는 한북 웅기군 굴포리. 그 외에 전곡리, 두루몽동굴, 단양 금굴 유적지 나오면 무조건 무엇이다? 구석기 시대 유적지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죠. 나머지는 그냥 한 번만 읽어만 주세요.